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내일은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요. 아직 8차 이후 추가 변론 기일 여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변론 절차 마무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이제 정해진 바로는 내일 8차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대로 8차로 끝으로 종료가 될지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은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한 바도 없고 뭐 연기하겠다,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헌법재판소가 지금 8차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다음에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과거의 탄핵 심판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법정에 참여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현직 검사장조차 과연 이게 일제시대 법정하고 보다도 못하다 그런 정도의 그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안중근 의사가 최종 최후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1시간 반이나 무리 없이 진술을 하도록 해줬다는 그런 얘기까지 쓰면서 헌재를 직접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불공정하고 막가파식의 진행은 사실 유례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완전히 거절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진행은 자신들이 계속 평의를 통해서 무슨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증거 채택이 불가능한 본인이 부동의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든지 또는 증인 신문의 시간을 막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증인 신청을 계속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 8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차례 정도 증인 신문을 더 받아주고는 결심해 간다면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 선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변론 기일 중에라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의회의에서 재판관들이 결정하면 한 차례, 두 차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8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헌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행사재판은 많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대목들과 증인과 또 진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제목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항목이 하나냐 두 개냐 또 10개냐 20개냐 따라서 행량도 또 여러 가지로 또 견줘야 되기 때문에 또 주요 의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행사재판은 워낙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이 긴데 헌법재판은 대통령의 헌법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8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명백하게 다 밝혀졌다. 예를 들어서 계엄의 요건에 맞느냐, 전시나 또 비상사태 이런 사항이었느냐 전혀 아니고 아주 평온한 일상이었다는 것이 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또 절차, 국무회의를 제대로 지켰느냐. 한도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인데 간담회 수준이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다 국무회의 요건에 맞지 않았다라고 다 진술을 했고요. 일부 중한파 장관들만 조금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 또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느냐. 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다 했고 또 그 지시 과정이 방첩사령관뿐만 아니고 특전사령관 또 수도방위사령관 등등에 다 지시했다고 다 시의를 했습니다. 자, 크게 보면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 하는 것이 이번 8차까지의 변론 기일에서 다 드러났다. 그래서 헌법 재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언이나 과정들은 다 밟았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꾸 부당하다 또는 뭐 불공정하다라고 하니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를 불러서 한 번 더 국무회의에 대한 요건이 갖춰졌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윤 대통령 측도 필요하면 부수실장이나 이런 사람 불러서 뭐 국무회의나 또는 체포 지시와 관련된 또 구금과 관련된 뭐 진술을 받을 수 있으면 보안적 차원에서는 한두 차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데, 크게 보면 3월 초순경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신문조차 지금 기각했거든요. 예.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 진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헌재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령 관련 재판보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당연히 한덕수 총리 그 탄핵이 이게 과연 국회 정족수를 통과했느냐, 150석을 넘기면 되느냐 아니면 200석을 넘겨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 단순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심한 그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됨으로써 최상목 대행이 임명권자가 되었는데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빨리 결정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듣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심리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우선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17차례를 거쳤거든요. 예. 그때도 신속 심리를 주장하면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17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8차례 증인신문 이후에는 아무런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헌재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느냐라는 데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왜 그러면 이렇게 헌재가 재판 진행을 빨리 하느냐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 대법원 선고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민권이 박탈당하는 경우 또는 대장동 사건 선고가 되어서 교도소 가는 그 날짜보다는 대선을 빨리 당겨서 어떻게든 교도소에 가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재판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 또 헌법재판소 심판은 이게 다른 재판은 모두 3심제이기 때문에 한 번 재판을 잘못하더라도 이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헌재에서 잘못 결정하면 이걸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데도 헌재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당의 항해 방문을 두고서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다, 헌재 겁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들 중에서 이 헌재 재판 선후관계가 맞느냐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서 굉장히 빠르다, 속도감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뭐 헌법재판이 빠르다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2달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약 3달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국정농단이 과연 탄핵 사유, 헌법에 명백한 위중한 위반 사유가 되느냐 상당히 그거는 어쨌건 보면 복잡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3달 정도 걸렸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내려서 선관위와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 과정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진술들이 여러 가지로 차고 넘치고 또 각 사령관들의 부하들이 검찰 조사나 또는 그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서 많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구를 투입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이제 헌법 위반이 이미 사실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지금 이제 2달이 넘고 이제 만약에 3월 초면 거의 석 달이 돼 가는데 시간은 충분하다. 자꾸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이 되면 불복하려는 그런 자꾸 명분을 쌓기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꾸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은 정말로 이는 나라의 정상적인 국정 헌정 질서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렇게 사법부의 전면적인 부정, 사법 질서를 흔드는 또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지금 뭐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를 또 습격하려는 모의 연습까지 했다라고 해서 좀 당사자가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엄도 모자라서 이제 사법부 전체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흔드는 이런 것은 정말로 자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계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정시가 불안하고 물가가 불안하고 환율이 오르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국민들이. 하루 빨리 현재는 정상적인 지금 절차를 거의 다 밟은 만큼 최후 진술을 듣고 최후 변론을 듣고 이제 한두 차례 더 하고 난 뒤에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재판을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지금 재판 좀 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되고 대법원 선고되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겁나서 어떻게든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민주당의 요구에 부하내동하듯이 헌재에서 증인신문의 시간을 초단위까지 재가면서 신문을 못하게 하질 않나. 아니 피고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피신청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3분간이나 좀 이야기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나. 이것은요, 나는 역대 법정에서 이런 일을 처음 봐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또는 주신문, 이 신문 시간을 초단위로 제한하는 재판을 본 적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길바닥에서 남의 지갑 주워간 사람도 재판을 받으면요, 그 이야기 충분히 들어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참여해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민의 뜻에 반하게 임기를 중단시키고 파면을 하는 중대한 결정인데 그것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도 않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할 일이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증거 능력도 없는 그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를 당사자 부인하면 그것을 채택할 수 없는 것이 증거법상 원칙인데도 그것조차 불법 증거를 마구 탄핵 심판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하는 이런 정도의 완전히 불비한 헌법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보고 그 진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술을 받게 되면 시간이 간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그 박가파식 진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고 또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 얼마나 많은 후폭풍이 오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곧 교도소 당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어떻게든
다음 뭐 몇 명이라도 더 그 신청인 측,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도 신청하고 자료도 요구하면 그걸 받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을 이렇게 서둘러서 재판을 진행해서 끝내면 결국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국민의 또 반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후폭풍을 생각하셔야죠. 정말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무한정으로 헌법재판을 계속하자.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제 두세 말씀 좀 번밖에 더 들어보십시오. 남았습니까? 아니, 그거조차 못하게 하려고 한두 하니까 차례 그러지. 더 하는 것은 충분히 보장을 우리가 결정하는 할수 것이 있다 하는 아닌데 거예요. 헌재는 그것조차 이렇게 제 말씀 좀 불법적으로 들어보시죠. 막으니까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몇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8차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뭐 처음에 한두 차례 빼고는 대부분 다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헌재에. 출석하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다 주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대통령은 처음에 김용인 국방부 장관과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요원이었냐, 인원이었냐, 의원이었냐. 예. 그 요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참 온 국민들이 실수를 자아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군이 본관에 있지도 않았는데 끌어내라. 지금 이 절차 하는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뭐 부분이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십니까? 자꾸 이제 그 충분한 그 진술을 다 보장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로 다 검찰에서 했던 여러 증인들 또 부하 직원들의 진술들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인영 방첩사령관의 체포 그러니까 네.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해라라고 했고 그 과정들을 국민의 수사 과장이 다 들어서 검찰에 다 진술을 했고요. 또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 했다고 했지만 소방청장은 직접 듣고 검찰에서 또 진술했고 그것을 또 부하에게 소방청장이 부하에게 또 여러 가지 지시했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됐고요. 곽종근 사령관도 스피커폰으로 이미 대통령이 배아폰으로 정치인 체포 또 군 투입 이런 지시한 것을 여러 부하들이 다 들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다 검찰 조사에서 다 지켜보고 다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한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꾸 무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시간 끌기 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라든지 이 정상적인 헌정질서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아니 이런 시간이 예, 가서 예.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네, 불법입니까? 알겠습니다. 두 그게 분 말씀하시는 부분-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불법인데 알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잠시만요, 아니 이상민 잠시만요. 장관 할 때도 그러면 그 지금 그 예, 헌법재판소 두 분 말씀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 거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잘 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견해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덧붙여 주셨는데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론 결과는 별개로 지금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내일까지였는데 연장이 됐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원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는데 기한이 연장된 만큼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영인영 이런 정인들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말로 또 뜻하다면 헌재에 나왔듯이 국회에 나와서도 정인으로서 본인이 정말로 경고성 계엄이었는지 질서 유지를 해서 군 투입을 국회 본관에 했는지 정말로 부정선거를 이유로 해서 그렇게 대통령도 헌재에서 직접 김정은 장관에게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죠. 왜 출석을 안 하느냐. 그래서 주요 정인들이나 윤 대통령은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맹태균도 이제 정인으로 왜 그러냐면 맹태균 게이트 때문에 특히 항공폰이 검찰에 제출될 그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윤 대통령 부부가 거짓말로 해왔던 것이 모든 것이 탄로나서 탄핵으로 이어질까 봐 12월 3일 날 계엄을 내렸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맹태균 씨도 불러서 정말 그 항공폰에 들어있던 내용이 무엇이며 본인이 맹태균 씨가 주장하듯이 본인 때문에 계엄을 내렸다 그날 왜 하필 12월 3일 내렸느냐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도 한번 들어볼 만하다. 그것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맹태균 씨도 이번 국조특위의 정인으로 계엄과 관련해서라도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쪽 의견도 궁금한데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다 진술했다면서요. 검찰 조사 다 했잖아요. 재판 진행되잖아요. 탄핵 심판돼서 대통령이 탄핵 법정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또 부닥거리 한 번 더 하려고 국회에서 무슨 조사를 뭘 합니까? 조사에서 결과 나온 게 뭐였나요? 그 사람들 또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안 되니까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조사는 쇼버리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정치 브로커 사기꾼인 것.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주소에 많이 갔는데 알지 출석도 않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까지 더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이게 수사 방해하고 재판 방해하고 또 국민들한테 현혹시키는 것밖에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지. 저는 국정조사하는 것 자체가 국회 증언감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는 이게 금지돼 있다고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든 이거 하나 가지고 또 정치 쇼버리려고 계속 국회에 부르니까 사실은 국정조사하죠. 또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심판 벌이고 있죠. 검찰 수사했죠. 또 공수처 수사했죠. 지금 또 재판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정치권에서 끼어들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내란과 관련해서 당연히 정인을 불러서 그렇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떳떳하다면 당장 윤 대통령도 출석을 하고 왜 본인이 경고선 계엄을 해서 군을 본관까지 투입시켰는지 예. 떳떳하면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떳떳하니까 법정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국회 와서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